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0.2로 지난주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의 매매 수급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지만 95.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타 권역보다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매수세가 꺾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4월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22,675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건수는 4,1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중은 18.4%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일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6월 둘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3,234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지난주 전국 12개 단지에서 7,519가구가 분양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절반 규모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8주 연속 10,000가구를 밑돌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쉬어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거주자들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경기도 아파트를 산 서울 거주자의 비중이 18%를 넘어섰는데요.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초 대선 전국 속에서 여야 주요 후보들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내놓으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뤄질 것이란 믿음이 강했기 때문일 텐데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이 어떻게 이뤄질지 모두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늘 항상 투자할 때 트렌드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 가구 구성에서도 지금 트렌드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클래식한 가구 구성, 거의 다 4인 가족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죠. 1인 가구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자, 이렇게 가구 유형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텐데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장래 가구 유형의 변화와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장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물건을 또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 다르죠. 또 지역적인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또 빠뜨리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재 추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만 어떤 맥을 짚으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구입하시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래 가구 유형의 변화가 생기고 현재 계속 줄고 있는 현재 실제 인구, 거기에 인구 대비 가구 원수 늘어나고 있고 1, 2인 가구 수는 또 폭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공공주택이라든가 민간주택들을 대부분 다 공급하는 유형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85제곱미터 이상 이하 그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 평수보다는 이제 중소형 평수, 그거보다 더 작은 평수들이 그만큼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뭐 그런 추이로 현재 진행됐던 것들은 꽤 오래된 시간이 흘렀고요. 앞으로도 더 그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형주택, 작은 주택들을 현재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2045년도에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한 2,2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2015년 대비 한 330만 가구가 늘어나는 거고요. 경기도가 562만 가구, 서울이 365만 가구, 경남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도수별로 봤을 때도 경기 지역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실제로 인구도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럼 경기도의 인구가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을 따져놓고 봤을 때 택지개발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제 경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도시도 많고요. 그런 중심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3기 신도시라든가 추가적인 지금 현재 뭐 1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들 리모델링 사업이 되면서 또다시 추가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는 부분, 이것 때문에라도 현재 가구 수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서울권과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직주근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전국에 봤을 때도 현재 경기권역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뭐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장래 가구 추계를 현재 말씀드린 총 가구와 또 총 가구 증가율 이렇게 따졌을 때 총 가구는 2000년도부터 쭉 따져서 지금 현재 2022년도니까 이쯤 되겠네요. 이쯤 될 거고요. 2025년도 봤을 때도 203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실제로 2164만 가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2043년도까지는 2200만 가구가 된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가구 증가율은 현재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구 증가율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현재 가장 고점이 이제 2010년도에 찍었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2015년도부터 현재 내리막 2.1.65, 1.24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 증가율은 줄고 있다.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구 증가율은 줄고 있다는 어떤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주택 또 현재 가족 구성원을 봤을 때 3, 4인 가족뿐만 아니라 뭐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은 자녀 수를 또 6명, 7명 이렇게 자녀를 보유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지금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1, 2인 가족, 특히 이제 1, 2인 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녀를 하나 혹은 둘 이상은 또 현재 보육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혼자 사는 인구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혼자 되면서 독립한 세대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나이가 먹어서 독거노인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현재 이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혼자 살아야 되는 현재 중장년층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구 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 그중에 가구 수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1인 가족 증가율 또는 현재 3, 4인 가족 기본적인 가족 구성 단위는 현재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5년도부터 2045년도까지 쭉 가구원 수로 봤을 때 1인 가족부터 5인 가족까지입니다. 이제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518만 구 정도 됐고요. 2025년도 이제 앞으로 뭐 얼마 안 남은 2025년도까지 봤을 때 670만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인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주택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미 뭐 기존의 어떤 단지들은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작은 주택이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조금 현재 고급스러운 주택들, 하이엔드급으로 가는 어떤 초고급 주택들 이런 것들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현재 방이 2개, 3개, 화장실 2개, 4개 뭐 이런 식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현재 가족 구성원의 거주에 맞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인 가족도 현재 30.5%대까지 그리고 현재 2030년도에 33.4% 그러면 1, 2인 가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고요. 거기에 3인 가족부터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2025년도 21%대 떨어져서 20%, 그다음에 19.8%대까지. 그다음에 5인 가족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측면, 공급자 측면이나 수요자 측면 봤을 때도 말씀드린 대로 1, 2인 가족을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현재 기정사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적당한 규모의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주요 가구 유형별 구성비를 봤을 때도 말씀드린 부부와 자녀가 또 같이 사는 경우, 이제 아이가 커나갈 때까지 어쨌든 뭐 대학을 뭐 입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독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독립하기 전까지 봤을 때는 부부와 자녀가 같이 거주할 수밖에 없죠. 그 비율이 2012년도에 32.3%였습니다. 그게 현재 2025년도 기준 되게 되면 거의 한 10% 정도로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하는 세대도, 결혼하는 현재 연령층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미혼이라든가 만혼이라든가 아예 뭐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싱글족들도 많아진 거고요. 거기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 플러스 자녀 이런 구성원들은 이젠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 1인 가족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대로 부부란 얘기는 둘이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조건이지만 혼자 사는 조건이면은 굳이 내가 부부가 살아야 될 규모의 어떤 주택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는 27.2%가 36.3%대까지 늘어납니다. 1인 가족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장년층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난 부분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또 독거노인까지 포함된 거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 1인 가족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청년층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기 때문에 청년층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직주 근접뿐만 아니라 상권이 더욱더 좋아야 되고요. 내가 현재 그 모든 상권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교통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 시설들. 내가 즐길 거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은 교통 여건 좋고 그 주변 인프라가 구축 잘 돼 있는 그런 현재 살기 좋은 뭔가가 다 만들어져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현재 그 다음이 이제 부모나 아니면 자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출가를 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세대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 그러니까 부와 모가 둘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비율 15.5%가 21.2%. 그러니까 현재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혼자서 또 독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미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비율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요즘같이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게 좀 더 비용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그 비율도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타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율적인 조건들이 1인 가족 이후로 1인 가족으로 이제 재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부와 자녀 가구 연령별 규모로 보시더라도 70대 이상 같은 비율도 실제로 613만 가구에서 현재 2025년도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고령에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60대도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대 비율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부와 자녀 가구가 같이 거주하는 비율도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족의 그만큼 특성들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의 가구 연령별 규모를 보게 되면 70대 이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높아지는 거죠. 현재 노년층이라고 하는 60대부터 70대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지금보다도 이제 고령화, 저출산 이 문제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그만큼 더 빨리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특히 이제 독거노인들 비율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테고요. 30대와 40대, 50대는 거의 뭐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가지만 노인 연령층의 비율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30대부터 50대까지 현재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현재 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거기에 부부 가구가 살고 있는 연령대를 봤을 때도 70대 이상, 60대,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를 봤을 때도 중요한 거는 부부 가구 연령 비율이 현재 실제적으로 2015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39%대에서 한 24%대까지 현재 시간별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40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50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70대 들어서면서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두 분만 더 거주하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구성원 자체들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재 부동산의 트렌드, 특히 이제 주택 공급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부모님과 자녀 가구 연령별 규모를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45년도 멀게 갈 필요 없이 2025년도까지만 보더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는 60대에서 70대, 그다음에 줄고 있는 거는 30대에서 50대. 청장년층의 현재 실질적인 부모와 자녀 가구 연령별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부분이고요. 이제 2030년도가 되면 딱 인구 절벽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런 거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요 가구원별 구성별 보더라도 1인부터 5인까지 봤을 때 1인 가족은 현재 36.3%, 거기에 2인 가족은 35%대, 그다음에 3인 가족 같은 경우도 19.8%대, 그다음에 4인, 5인부터서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2인 가족을 포커스를 맞춰서 주택 공급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은 집에서 어떻게 사냐라는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장년층들이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지만 입지 여건이 좋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 전체 가구 수가 현재 실제 2040년도까지가 되면 71%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89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해서 임대라든가 아니면 현재 매매 시장들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형주택의 전세나 월세 수요가 점점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 집 마련만 하지 못하면 이제 임대는 살아야 되니까요. 1인 가구 비중이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55.4%대까지 증가하고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4인 가구 비중은 매년 감소를 해서 한 2045년도 되게 되면 9%대까지 떨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지만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가구원 수는 준다는 얘기죠. 현재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00원이라든가 또 전세 월세 수요 증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해질 테고요. 또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이라든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전세, 월세, 매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역을 투자처로서 봐야 되는 거고요. 예전부터 투자처로서 용이했던 지역들이 꾸준하게 계속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바라보신다면 입지여건 좋은 지역에 1, 2인 가구를 포커스로 맞춰서 작은 주택들을 구입해 두시면 아무래도 돈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도 재편되고 있다라는 점 이슈 진단 통해서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우선은 강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확인해 볼 텐데요. 9호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4억 원 후반대에서 형성돼 있는데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준공이 완료돼서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주택이고요. 전철역으로 따지면 9호선 언주역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1, 2층으로 나누어진 복층형 3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실은 2개 갖춰져 있습니다. 위로 7호선 학동역이라든가 2호선 역삼역, 신분당선 연장선 이제 개통됐죠. 또 오른쪽에 국제로 복합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또 그 왼쪽으로 봤을 때 반포IC가 있습니다. 반포IC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요. 신분당선 연장선 이미 개통이 됐기 때문에 신논현역과 논현역, 실제 7호선과 9호선 라인들이 대부분 다 환승역이 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9호선 언주계라든가 학동역까지 연결된 전철역으로 보게 되면 총 8개 정도가 이제 포진하고 있는 거고요. 건너편에 강남 차병이라든가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까지도 전철역 2정거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편의시설들 같은 경우는 서초와 강남을 딱
중심권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서초권역에 있는 반포나 서초권의 교통이라든가 쇼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과 서초에 있는 인프라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딱 중간적인 입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주변의 언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서 업무 지역 활성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지구일 때 추가적으로 또 그 주변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 가격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건너편 쪽에 또 차병원이라고 하는 굵직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또 이용하기도 좋고요. 걸어서 모든 것들이 이용되고 강남역까지도 강남역 대형 상권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친구들이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고 병원 관련 시설들이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구성도 더욱더 좋아지는 지역이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말씀드린 대로 한전부지부터 전체적으로 송파 잠실 종합운동장, 현대자동차부터 영동대로 통합개발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에 우리나라 가장 높은 건물에 업무시설과 기타 관련 시설들, 컨벤션이라든가 아트홀 이런 것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국제업무부터 문화, 마이스 산업, 그다음에 현재 역사 관광체험이라든가 한 5개 공연으로 개발이 되면서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이 같이 개발된 복합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지하구간 개발되면서 GTX A 노선, C 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라든가 또 현재 실제로 SRT, KTX, GTX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활용가치 또는 현재 그 주변에 인구 구성들, 교통여건 때문에 들어오는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가격은 4억 5천만 원부터 4억 7천만 원까지, 임대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을 120에서 14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 2억 4천만 원부터 2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언지역 3분의 초역세권 평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대형 상권이라든가 배우지가 워낙 풍부한 지역이고요. 말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복층식 3룸이기 때문에 시도가치 높은 신축 건물에 화장실 2개 갖추고 있다. 또 위아래를 합치게 되면 전용 면적이 한 20평 이상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또한 높고 또 소형주택의 인기를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꼼꼼하게 짚어본 만큼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시세 14억 원에서 15억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초동에 위치한 이제 상가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양재역입니다. 양재역의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불과 50초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초역세권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큰 대형 수혜지 서초 IC, 그다음에 오른쪽에 도곡이라든가 대치 음마라든가 재건축 단지, 또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가 또 앞에 질비하게 있죠.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대로 중심으로 봤을 때 굉장한 업무지구 활성화된 지역이고요. 서초구의 R&C 단지가 또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또 주변 시장을 굉장히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C 노선이 확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이라든가 신분당선 양재역, GTX까지 이제 4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거기 신동아 우성부터 해서 무지개까지 연결되어 있는 재건축 단지가 이제 신동아만 남았죠. 그리고 또 롯데라든가 삼성, 롯데도 이제 또 재건축이 또 새롭게 또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업무지구로 활성화된 지역들,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 양재역과 강남역 라인이 현재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 밀집 지역은 현재 신논현역까지입니다. 그 주변에 굉장한 상권들을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업무 활성화뿐만 아니라 강남역권역부터 양재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라든가 기본적인 문화시설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서초구 자체에서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잡혀져 있는 양재 역세권, 양재역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양재역 그 붉은색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청도 복합청사로 또 개발되기 때문에 또 문화예술 공간도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또 R&C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재 양재 IC 주변에는 현재 스타트업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일반 기업체들 같이 들어옵니다. 대기업들 KT, 삼성, LG부터 현대까지 연결되지만 일반 기업체들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일자리가 한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GTX 신호선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말씀드린 공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에서 양재까지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2024년도나 25년도에 착공할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통전 효과도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업지역, 상업지역의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실질적인 어떤 활성화 대책, 이것 때문에라도 그 주변 상황이 굉장히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4억 원에서 15억 원이고요.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액 월 500에서 550만 원 정도,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됩니다. 대출금액이 9억 8천만 원에서 10억 5천 예상하시게 되면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투자되는 금액 굉장히 작고요. 또 소액세권, 역세권에 우선 교통망, 임대 수요는 굉장히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개발허지라든가 시설성 높은 입지라든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뭐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또 자영 또는 임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운영한다거나 또 임대를 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이 신분 당선이 연장 개통되면서 안 그래도 유동인구 많았던 이 서초구, 서초동 더더욱 유동인구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함께 살펴봤고요. 박영신 소장님이 또 1:1 대면 세미나 또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자리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뭐 강남구, 서초구, 뭐 투자 선호도 높고 또 거품이 좀 잘 안 빠지는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군데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빼놓지 않고 체크를 해야 될 곳인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설릉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방 구조 2개에서 3개짜리 구조로 빠져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이 방 구조에 따라서 6억 5천만 원에서 10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치동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어떻게 투자를 할까 이렇게 조금 새롭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18제곱미터 이하인 분만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투룸은 투자가 가능하고요. 쓰리룸은 실거주. 그렇지만 이쪽은 제가 이제 뭐 학원가를 크게 표시했는데 학군 때문에 학원가 뭐 명문학군 이런 쪽으로 대치동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이제 아파트는 너무 가까이 가긴 멀고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 3룸 뭐 3, 4인 가구가 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이 주택 가격을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있는 뭐 강남 업무단지라든지 뭐 병의원 밀집 지역이 강남구 쪽으로 강남역 있는 주변으로 굉장히 일자리가 많죠. 그런데 앞으로 이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이 못지않게 일자리가 뭐 100만 이상 새롭게 창출이 된다 합니다. 근데 지금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고가고 참 뭐라 그럴까 가까이 하기 좀 어렵죠. 투자하기도 어렵고 거주하기도 그만큼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많이 상승될 요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찾는 지역 또 여기 대치동 학원과 또 이 선릉역에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시면 되겠고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이 대치동. 우리가 보면 강남 하면은 뭐 새로운 거 외국에서 유명하다 하는 거는 급히 들어오더라고요. 한국에 어느 날 보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백화점도 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병원도 세브란스 병원 있고 또 삼성중앙병원 삼성 서울병원 있죠. 또 아산병원도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고 코엑스몰 지금 현재는 있지만 앞으로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지 국제교류 복합도시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쪽으로 그만큼 뭐 생활 인프라가 더 풍부해지고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강남 상구 쪽으로 서울시의 일자리가 약 뭐 한 4분의 1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뭐 사옥이죠. 뭐 기업 사옥들이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이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또 일자리도 또 우리가 말하는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그렇게 일자리 많은데도 앞으로 이만큼 크게 이 강남구에서는 이게 연계돼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또 저기 마스터 플랜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삼성동 쪽으로는 이렇게 크게 일자리가 있고 또 이 강남 쪽에 롯데칠성 코롱부지, 정보사부지 개발, 또 이쪽에 남부터미널 재개발 소식도 있고 사당 환승센터 소식도 있고 양지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앞으로도 이렇게 개발해서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일자리의 직주 근접지이기 때문에 대치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눌렀다가 용수철이 튀면 어떻겠어요? 용수철은 누를수록 나중에 많이 튑니다. 그만큼 나중에 개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우리나라 최고봉이죠. 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도 있죠. 또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에서 아주 강남구,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큰 일자리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주거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이만 일자리가 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그 규모는 우리가 말하는 롯데타워의 약 연면적이 3배에 달하고요. 높이는 15m 더 높습니다. 게다가 요 한 동만 건립이 되는 게 아니고 6개 동으로 건립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연장이 약 1,600석에 달하고요. 이 호텔도
뭐 7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호텔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 여기 광장도 잘 돼 있고 볼거리가 많은 지역이 되겠죠. 또 꼭대기 두 층은 완전 전면 유리로 이제 이 전망대. 그래서 앞으로 뭐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 도시 얘기하죠. 삼성역하고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으로 건립이 되는데 지하에는 우리가 말하는 GTX 지하 6층에 GTX AC 노선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그 위례 신사선 들어오고 또 KTX다, 뭐 SRT다, 또 GTX다 이렇게 앞으로의 이 그 교통의 어떤 중심지로 또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70만에서 100만 정도 이용객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쪽에 뭐 환승센터라든가 또 우리 공항터미널 있죠. 공항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이렇게 건립이 되면 이제는 삼성동이 국제 도시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슨 회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그 외국에서 많은 그런 뭐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온다. 게다가 이제 뭐 지상에는 이렇게 광장이 넓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볼거리가 많아진다. 이제 한눈으로 보기 쉽게 우리가 말하는 테헤란로 쭉 삼성역에서 테헤란로, 역삼역, 강남역, 또 교대역, 서초역까지 테헤란로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네, 근데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이만큼 더 일자리가 생겨난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여긴 벨트라고 그랬어요. 일자리 벨트. 근데 여기 이만큼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주택 수는 계속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양재는 주목해봐야 할 게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연구단지라든가 거기에 파생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요. 또 AI 또 카이스트 대학원이 이제 2023년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들, 뭐 우수한 석박사들 많이 이쪽으로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 이것도 통합적으로 역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주택이라든가 뭐 그 상가라든가 모든 편의 시설이 같이 일자리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넘쳐나고 다 그런데 강남이 또 너무 복잡해지고 교통이 또 이제 염려가 되죠. 그래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래서 뭐 완행과 급행으로 빨리 이동할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지상을 이렇게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탈바꿈을 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강남은 앞으로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GTX의 가장 수혜지는 강남이라고 그랬죠. 모든 기준은 강남 접근성의 몇 분이냐. 근데 강남은 접근성 필요 없죠. 예, 게다가 GTX를 한번 타러 가려면 지하 6층까지 가야 됩니다. 타고 나오고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강남은 바로 GTX의 수혜지가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강남은 모든 블록 보면 지하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KTX 북부 연장선, 위례 과천선 앞으로도 더 편리해진다 교통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좋은데 편리해지고 좋은데 지금 대치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18제곱미터 이하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룸인데 투룸만 뭐 전세를 활용하시면 1억 2천만 원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 쓰리룸은 이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18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9천만 원 실거주 하셔야 되는데 다 지어져 있고요. 뭐 가을에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 입주가 좀 늦어진다 하셔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나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러시는 분들 직접 와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 참 투자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은 곳인데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1.5룸에서 2룸까지 구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2천만 원에서 5억 9,9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서초구는 강남구는 세 구역,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투자하기가 조금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 서초구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뭐 우리가 주택수가 여러 개 있으신 분은 우리가 말하는 그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제 이쪽 지역은 반포주공이 이제 지금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로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이제 곧 앞으로 지어지면 굉장히 그 아파트 가격을 여기서 움직일 것 같죠? 예, 최고로.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84제곱미터면 사실은 국민주택이잖아요. 우리가 뭐 방 3개. 그런데 46억을 넘게 이게 그 최고가를 갱신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은 한 5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이 강남 쪽은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품이 빠진 지역에 주택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로 오시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서울 투자객들이 약 뭐 7대 3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만큼 살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뭐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고속터미널, 지방도 빠르게 접근성이 좋죠. 그다음에 성모병원, 또 우리가 말하는 젊은이들 카페 골목, 썰의마을, 방배동 카페 골목이라든가 이쪽에 가면 서울리플 공원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여기 예술의 전당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고요. 또 이제 3룸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서초구,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굉장히 우리가 또 알려진 학교들이죠. 명문 학원들도 있고 서울교육대도 있고 예술대학교도 있고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그래서 이런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공연을 보더라도 가까이 살면 자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예술도 덤으로 가져가는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 단지 이렇게 크나큰 일자리 때문에 도미노로 점점 강남구 서초구는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뿐 아니라 롯데칠성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양재우면 RNC대 개발 특구지역, 아까 이쪽에 말한 남부터미널 개발, 또 사당 환승센터 개발, 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이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주택은 여기에 따라가질 못하죠.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반포주공 아파트가 약 뭐 한 6천 세대 정도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 주변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가격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죠. 게다가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역으로 15구역으로 나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뭐 재건축 개발이 좀 빨라지고 좀 축소화됐죠. 그래서 적은 지역도 또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서초구라고 해서 강남하고 뭐 동떨어진 지역이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나 뭐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라든가 다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우리가 말하는 정보사 부지 개발. 하긴 서초구에서는 앞으로 그 일자리 크게 들어올 곳은 정보사 부지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4차 산업 업무지로 이제 재탄생을 하고요. 그뿐 아니라 또 서울 대표 예술 거점으로 또 여기 정보사 부지의 한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예술회관이라든가 예술을 또 대표하는 그
또 업무가 들어오죠. 게다가 이제 뭐 한강 아트 밸리에서 한강 세비섬에서 쭉 따라서 반포대로 전 구간을 따라서 예술의 전당까지 아트밸리가 또 조성이 된다니까 또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죠.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곧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 선을 그어놓은 곳이 이제 앞으로 더 높은, 더 일자리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남부터미널 리모트 또 재건축 있죠. 오래됐죠, 남부터미널이.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서 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경우도 이쪽도 지금 지하 뭐 9층까지 지하 9층을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가 들어가게 선큰 시설이 되어 있고요. 또 위에는 이제 100m 높이로 29층까지 건립이 되는데 5개 동으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당동 보면은 이제 저 빨간 버스라고 그러죠, 어르신들은. 그런데 그쪽에 보면 길을 막고 너무너무 많이 서 있어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빠르게 이 환승센터를 건립을 해서 이 서울 시민들 아니면 경기도민들 편리하게 이용하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많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교통이 아주 뭐 이거는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렇게 표시해서 교통이 뭐 한 번만 갈아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 강남은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죠. 그다음에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2가지로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지게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상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뭐 지상에는 뭐 이렇게 공원화만 되나요? 친환경적만 지역만 되나요? 그게 아니라 양차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 강남구와 서초구에 가림판이 있죠.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뭐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높다랗게 있는데 그게 다 철거가 되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남으로 다시 재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강남 쪽에 뭐 서초구나 강남이나 뭐 같죠. 근데 이 GTX AC 노선이 삼성동에 들어오고 수서역에 또 A 노선 양재역에 C노선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도 강남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3곳이 들어오고요. 이 먼 곳에서는 그동안에는 뭐 한 2시간 가까이의 거리에 강남을 도달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20분, 10분, 20분, 30분 내에 강남 접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일 보느니 뭐 이 시내 여기 좀 중심지에 들어가자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든 기준은 강남 접근성 여기가 기준이죠. 그래서 강남은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고 다들 선호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 지역을 아무래도 투자하시면 조금 다른 곳은 거품이 많이 빠져도 잘 안 빠지는 곳 이런 곳을 투자를 하시면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1.5룸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투룸에서 방 하나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하나만 없고 다른 거는 다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원룸이 한참 유행했었는데 원룸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 하나 있으면서 투룸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투룸 같은 경우는 뭐 1, 2인 가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 사실은 1.5룸도 1, 2인 가구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예, 임대 금액 전세를 활용하시면 뭐 5억 3천만 원에서 5억 원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뭐 9천만 원에서 약 1억 9,900, 약 1억 정도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새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130만 원에서 170, 80만 원 정도 소득을 보실 수 있겠고요. 한 40% 이 대출을 활용하시면 2억 8천에서 이거 2억 4천 또 대출 활용하죠. 3억 2,900만 원 정도면 똘똘한 한 채에 뭐 앞으로 미래 가치도 있고 또 이렇게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과 서초구 방배동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